우리가 이제 보유세, 종부세도 무섭지만 가장 무서워하는 건 양도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팔고 싶어도 아직 팔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예. 이 건설 임대주택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걸 팔게 될 때 그 가장 무서워하는 그 양도소득세에 대한 혜택도 볼 수가 있나요? 그렇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도세가 지금 이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양도하려는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으면은 뭐 2주택, 3주택 중과가 적용되면은 거의 양도 차익의 반 이상이 나가요. 그렇죠. 뭐 반이상 많으면 나가죠. 뭐 70%까지 이렇게 맞아요. 나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뭐 투자 수익을 발생했다 할지라도 반 이상의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수익률 자체가 굉장히 낮아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건설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었을 때는 양도소득세에서도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어떤 크게 혜택이죠? 이제 세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네. 첫 번째는 뭐냐면 거주주택 비과세라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이냐면 내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 있습니다. 음. 근데 내가 신축을 해요. 네. 다세대 주택이나 뭐 다중주택, 아니 다세대 주택이나 뭐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을 하면은 세대가 여러 세대잖아요. 네. 나는 갑자기 다주택자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가 2년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려고 할 때 나는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비과세가 안 돼요. 그렇죠. 네. 왜?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은 양도일년 한 채여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 이 주택이 임대주택으로 등록돼 있다. 네. 건설 임대주택으로. 그러면 이 주택은 없는 걸로 본대요. 그럼 나는 한 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 주택을 팔 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다세대에서 뭐 10세대를 해서 임대 사업하면 내가 갖고 있는 것까지 총 11세대인데 그렇죠. 이거는 없는 걸로 보고. 없는 걸 보는 거네요. 예, 맞아요. 비과세 혜택을 네.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래서 내가 2년 거주한 주택을 팔 때는 지금 10억까지가 이제 세금을 안 내니까 네. 10억이 초과된다 할지라도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니까 그렇죠. 많이 굉장히 주죠. 큰 혜택이거든요. 그래서 이 거주주택 비과세도 잘만 활용하면은 굉장히 세테크 측면에서 괜찮다. 근데 그러게요. 그 요건을 한번 살펴보면은 네. 2호 이상 임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2호는 거의 대부분 다 충족할 충족이 수밖에 되겠죠. 없어요. 네. 그리고 전용 면적이 149제곱미터인데 이것도 거의 다 이제 그렇죠. 충족한다고 거의 보시면 다 돼요.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임대를 개시한 시점에 개별주택 가격 또는 공동주택 가격의 기준 시가가 6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9억 원 이하였거든요. 근데 얘는 또 6억 원이에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일반인들이 봤을 때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세목별로 요건들이 조금씩 이렇게 그렇군요. 다르다. 근데 기준시가 6억 원 이하도 각 세대별 가구별로 판정을 하기 때문에 웬만큼은 다 이렇게 충족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서울에 있는 것들도 이렇게 보면 웬만한 지역들은 기준 시가로 보면 6억 이하가 거의 대부분 충족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임대 개시일 당시라는 거죠. 맞아요. 이게 10년이 지나서 이게 뭐 6억 양도할 이상이 때 돼도 그건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 거. 개시일 당시 이건 좋네요. 그러니까 신축할 당시니까 신축해서 임대사 그 임차인이 들어올 당시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이제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거주주택 비과세도 양도소득세 혜택이잖아요. 네. 양도세가 국세이기 때문에 이 혜택을 받으려면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시청하고 구청에 그리고 세무서에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 아까 보유세하고 똑같네요. 맞아요. 이제 양쪽 다, 그러니까 예. 지방자치단체, 뭐 구청하고 세무서 양쪽 다 임대 등록을 해야만 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럼 이번에는 양도소득세 이제 두 번째 혜택. 건설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었을 때 양도소득세에서 또 어떤 혜택이 있는지 한번 볼 건데 이번에는 양도소득세 중과배제입니다. 중과배제. 예. 건설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10년의 의무임대 기한을 채워야 됩니다. 민특법이 바뀌어가지고 네. 지금 무조건 장기로 등록을 해서 의무임대 기한이 10년이거든요. 10년을 딱 채웠습니다. 그때 이제 나는 주택이 여러 채 있겠죠. 그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 할지라도 얘는 임대주택으로 그동안 공한 주택이기 때문에 얘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 할지라도 중과가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일반적으로 중과가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양도세 차이가 거의 2배 정도 이렇게 그렇죠. 나거든요. 그러니까 중과가 안 되면은 여러 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마어마하네요. 이것도. 특히 아까 매입임대주택은 아까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 그 취득한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해도 혜택이 없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건설 임대주택은 주택 공개 활성화, 네. 그다음에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측면에서 공급, 어떤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조정 대상 지역에서 신축한 주택은 건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이 중과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요건 한번 볼까요? 네. 일단 2호 이상이어야 됩니다. 두 채 이상. 네. 근데 요거 계속 말씀드렸지만 거의 충족되고 네. 대지 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인데 네. 요것도 세대별 가구별 대지 면적이기 때문에 이것도 다 충족해요. 전체가 아니라 가구별로. 예, 맞습니다. 100% 되겠네 이 정도면. 그다음에 연면적이 149제곱미터 또는 공동주택은 전용 면적이 149제곱미터니까 이것도 이제 충족되겠죠. 네, 일단 충족이 되죠. 그리고 임대 개실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것도 이제 충족되겠죠. 이것도 양쪽 다 지방자치단체하고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은 그렇군요. 적용받을 수 있다. 다른 법들 보면 이런 충족 요건이 맞추기가 힘든 것도 굉장히 많은데 이건 대체로 충족 요건을 거의 가능해요. 거의 가능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건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다. 그렇군요. 또 어떤 혜택이죠? 이번에 이제 마지막 양도세 혜택. 이거 아까 개인은 못 받는다고 했잖아요. 네. 매입 임대주택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한다 할지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70% 네. 양도 차익이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요거를 이제 못 받거든요. 근데 건설 임대주택은 올해까지 등록하면 받을 수 있어요. 올해까지요. 예. 오, 그래요? 그래서 서둘러야 됩니다. 근데 개인적인 견해에서는 아까 건설 임대주택에 이렇게 세제 혜택을 주는 이유는 네. 건설 경기 활성화하고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측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순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요. 네. 그럼 이거를 굳이 막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에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에 한해서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 70%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연장될 가능성도 그러겠네요. 있어요. 그거는 언제 확인할 수 있냐면 보통 연말에 이제 세법 개정이 이루어지거든요. 올해 이제 12월 달 가보면은 연장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확인할 수 있고 만약 연장이 안 된다 하면은 일단 등록은 올해까지 등록을 올해까지. 해야만 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체로 시장에서 세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기능하는 것들은 기한을 뒀지만 연장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가능하면 마음이 있다면 올해 안에 빨리 서둘러서 해야겠네요. 예. 그러니까 많이들 물어보는 게 그러면 올해 안에 신축을 완료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등록만 해도 그러게요. 되느냐. 어떻게 된 거죠? 왜냐면 임대사업자 등록은 우리가 건축 허가만 되면은 그 허가증을 갖고 등록할 수 있거든요. 네. 세무서의 사업자 등록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법에서 등록으로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으로만요? 지금 다수설의 의견은 신축은 내년에 완공된다 할지라도 네. 양쪽 다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의 임대사업으로 등록하기만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이제 다수의 그렇군요. 견해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혜택이에요. 그쵸.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년 동안 내가 임대를 하고 그 이후에 한 10억 원의 양도 차익이 발생했다. 거기에서 70%를 빼고 30%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상당히 큰 혜택입니다. 근데 요건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일단은 전용 면적이 네.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됩니다. 85. 네. 아까 종합부동산세라든지 네. 아니면 거주주택 비과세는 전용 면적이 149제곱미터 네. 좀 이하였어요. 컸어요. 네. 근데 얘는 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네. 요건이 조금 더 까다로워졌군요. 타이트. 예,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 우리가 말하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되고 임대 개실 당시 네. 수도권은 이제 6억, 네. 수도권 밖은 3억 원 이하. 근데 요거는 똑같이 세대별 가구별로 판정하기 때문에 웬만큼은 다 네. 이렇게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요. 그래서 개인적 생각으로는 지금 이제 신축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신축해가지고 건설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일단 전용 면적 자체는 최소한 네, 85제곱미터 이하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시장에서 보면 85제곱미터 크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맞아요. 내가 거의 임대 사업 없습니다. 하시니까 맞아요. 여기에 다 충족이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두려워하는 게 양도, 팔 때 내는 양도세인데 지금 이 건설 임대 사업으로 등록하게 되면 세 가지 혜택을 말씀하셨어요. 거주주택 비과세. 비과세,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돈이 많으신 분들은 이걸 하고 싶어도 거주주택 비과세 못 가, 그렇죠. 못하는 그것 때문에 분인데 걱정하죠. 할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다음에 양도세 중과 배제. 네. 그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70%. 네. 와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면은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까 양쪽 다 등록하고 10년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예, 지금 이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은
무조건 장기 임대사업자로 등록밖에 안 되거든요. 그 장기 임대사업자의 의무임대 기한이 10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요 개인으로 했을 때 이제 혜택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즘 이제 개인적인 상황으로 법인으로도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럼 법인으로 할 때도 이 건설임대 주택에 대한 혜택을 그대로 볼 수가 있나요? 받아야겠죠. 네. 어차피 승기능을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개인과 마찬가지로 법인으로 건설 임대주택 그러니까 등록을 해가지고 취득하고 보유하고 처분하면은 네. 똑같이 혜택을 그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하고 재산세는 아까 개인 요건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개인 거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이제 좀 차이가 나는 게 종부세부터 좀 네. 차이가 나거든요. 아까 개인 같은 경우는 매입 임대주택을 막아놓은 게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부터 이제 막아놨잖아요. 네. 근데 법인은 더 타이트하게 막아놨거든요. 그렇군요. 어떻게 막았냐면 2020년 6월 18일 이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은 이제 혜택 안 줄게 막아놨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개인은 그러면 2018년 9월 13일 이전 거는 그래도 등록해도 혜택을 준다는 건데 얘는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막아놨기 때문에 지금 뭐 임대사업자 이렇게 등록하면 매입 임대주택은 거의 혜택이 없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건설 임대주택은 지금 등록한다 할지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은 이 종부세 합산 배제도 여전히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종부세 합산 배제 요건은 개인하고 똑같아요. 2호 이상 임대를 해야 되는 거고 전용 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거고 보유하는 와중에 이제 적용받는 거기 때문에 임대 개시일 기준 시가가 6억 원이 아닌 9억 원이 적용되는 거고 얘도 이제 종부세가 국세니까 양쪽 지자체뿐만 아니라 세무서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거 말고 다른 혜택이 또 어떤 게 있죠? 법인 같은 경우는 개인하고 달라가지고 개인은 어떤 주택을 임대주택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내잖아요. 네. 법인은 개인이 아니니까 양도세를 안 내고 법인세로 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법인 같은 경우는 주택을 이렇게 그 처분을 하면은 주택이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에 불문하고 추가가세라는 걸 적용합니다. 즉 양도 차익에 대해서 20%를 더 내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부담이 상당히 크죠. 근데 법인이 건설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이 추가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개인의 양도세 중과 배제하고 조금 비슷한 성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를 통해 가지고 주택 투기를 이제 억제하잖아요. 네. 법인 같은 경우는 이 토지 등 양도소득세, 법인세 추가가세를 통해 가지고 억제하는데 건설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이 추가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요건이 개인의 양도세 중과 배제 요건하고 비슷해요. 두 채 이상 임대를 해야 되는 거고 네. 대지 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고 그다음에 연면적 또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이 네. 149제곱미터 이하다. 네. 근데 이 요건은 거의 다 충족한다라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네. 될 것 같고 가액 요건은 임대 개시일 당시에 6억 원 이하. 이 요건만 충족하면은 법인이 나중에 이 주택을 매도했었을 때 추가가세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추가가세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네. 수익률 측면에서 상당히 차이가 그럼요. 납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차이가 나죠. 법인 같은 경우는 추가가세만 안 되더라도 수익률 측면에서 굉장히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설 임대주택 잘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그럼 이제 건설 임대주택에 대한 엄청난 혜택을 받는데 그 주택에 이제 상품이 있었어요. 공동주택, 다세대 연립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도 가능하다고 예외적으로 단독주택 중에 다가구주택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런데 일반인들이 은퇴 후에 또 가장 선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중주택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임대 아까 세무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다른 상품보다 임대 소득률이 좀 더 높아요. 예, 수익률 측면에서 상당히 좋죠. 그리고 또 적은 금액으로 할 수가 있고. 맞아요. 그럼 이제 다중주택은 아까 보니까 혜택을 일부 볼 수도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좀 정리 좀 해주시겠어요? 다중주택을 요즘 많이 짓고 있거든요. 왜 요즘 다중주택이 뜨고 있냐면 작년이죠. 2021년 6월 16일부터 네. 이 다중주택에 대한 건설 규제가 완화가 됐습니다. 어떤 게 완화가 됐냐면 네. 원래 이제 다중주택은 주택 층수는 3계층 이하고 네. 바닥 면적이 원래는 330제곱미터 이하였거든요. 네. 얘가 660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2배 커졌네요. 2배 커졌어요. 그러니까 다중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이나 똑같아요. 그러게요. 면적은 예, 똑같네요. 주택 층수 3층 이하
바닥 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그러네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다중은 취사 시설을 그렇죠. 이제 못 시설을 넣는 못 거잖아요. 하죠. 네. 근데 다가구는 이제 취사를 넣을 수 있고 네. 다가구는 19가구 이하로 져야 되거든요. 네. 근데 다중은 그런 규제가 없어요. 가구수 제한이 없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방 쪼개기를 해가지고 방을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19가구 이상을 넣을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럼 임대 수익 측면에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죠. 네. 또 다중주택에 대해서 어떤 건설 규제가 완화가 됐냐면 우리 다가구 주택처럼 네. 1층에 이제 필로티 구조로 했었을 때 주차장하고 상가를 똑같이 넣을 수 있게 이제 네. 바뀌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가구랑 똑같은데 취사시설만 못하는 거지. 네. 똑같이 상가도 놓고 주차장도 놓고 오히려 다가구는 19가구 이하로 줘야 되는데 얘는 규제가 없으니까 그렇죠. 규제가 없고. 훨씬 임대 수익률 측면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주차장에 대한 그 요건도 다가구에 비해서 완화됐고. 굉장히 많이 완화돼 있죠. 그러니까 요즘 굉장히 이렇게 그 주택을 신축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다중주택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네. 수익률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건설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었을 때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취득, 보유, 처분 단계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느냐 여부를 볼 때 네. 다가구 같은 경우는 법에서 단독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때 어떤 가액 요건, 면적 네. 요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거를 다가구는 가구별로 판정한다고 법에 명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은 건설 임대주택을 등록했을 때 거의 대부분 세제 혜택을 받거든요. 네. 근데 다중주택은 그런 규정이 없어요. 조금 이건 조금 불합리한 것 같지만 일단 법에 없기 때문에 그럼 다중주택은 우리가 그동안 봤던 건설 임대주택 세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면적이라든지 가액 요건을 전체 면적, 전체 가액을 갖고 판정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6억 원이 넘을 수도 있고 9억 원이 넘을 수도 있고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가 넘을 수도 있고 그렇죠. 149제곱미터가 넘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네. 결론적으로 수익률 측면에서는 유리하지만 건설 임대주택으로 등록해가지고 세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는 어렵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겠죠. 내가 수익률을 추구할 건지 네. 아니면 나중에 이거를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등의 세제 혜택 또는 가지고 있었을 때 세제 혜택을 이걸 이제 우선순위로 둘 건지를 선택을 해가지고 의사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다중주택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건설임대주택의 혜택이 다른 상품에서 많이 없으니 그냥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는 분이 이걸 팔아서 무주택인 상태에서 하시면 이제 1주택자가 되니까 그렇죠. 거주하시면서 그때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죠. 그럴 때 이제 메리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임대주택을 등록을 안 해도. 예,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건설 임대주택 엄청난 혜택이 있는데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오늘 그냥 대략 살펴봤지만 좀 복잡하죠. 근데 한 번 더 복습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고 또 요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들 세부적으로 알아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요 주택 임대 사업자의 모든 것 우리 지병근 세무사님이 방금 낸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이 책 뒷부분에 오늘 말씀드린 건설 임대주택에 대한 아주 자세한 내용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어서 이 사업을 하실 분들은 꼭 이걸 보신 다음에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건설 임대주택 오늘 좀 설명을 드렸는데 총 정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입 임대주택과는 달리 건설 임대주택은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렇게 세제 혜택을 두고 있는 이유는 건설 경기 활성화하고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측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신축해서 건설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취득, 보유, 처분 단계에서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개인 같은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네. 양도세 중과 배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 70%. 얘는 이제 올해 안에 이제 등록한 경우에 한해서 네, 이제 올해 안에. 적용된다는 거고 연장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도 법인도 지금 종부세가 굉장히 세거든요. 네. 3% 6%가 적용되기 때문에 개인에 비해서 훨씬 많은 종부세를 내고 있는데 그렇죠. 이 종부세 합산 배제도 가능하고 나중에 법인이 주택을 매각했었을 때 20% 추가 과세도 배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건설 임대주택에 대해서 그러면 이 얘기만 듣고는 다 등록해야지 다 생각할 거예요. 굉장히 메리트가 있네. 정말 히든 카드네라고 볼 수 있는데 항상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신에 건설 임대주택으로 했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대 개시일로부터 10년을 끌고 가야 됩니다. 10년 꽤 긴 만약 세월이네요. 이 기간 동안에 나 도저히 못 끌고 가서 던진다. 네.
한 채당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나와요. 3천만 원이요? 근데 우리가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여러 채이잖아요. 그렇죠. 기본 10세가 넘죠. 그럼 얼마나. 10세대를 만약 10년을 끌고 가지 못하고 이제 중도에 매도했다. 그러면 3억이네요. 이제 3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10년까지 끌고 갈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은 등록할 이유는 없고요. 신축해서 10년까지 끌고 간다라는 전제 조건에서는 그래도 세제 혜택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충분히 등록할 실익은 있다라는 그러네. 겁니다. 그리고 그 10년 동안 가는 기간에 임대 기간이 이제 임대차 계약이 이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내 마음대로 임대료를 올리는 건 아니고 이만한 많은 세제 혜택을 줬기 때문에 5% 한도 내서 올려라. 그게 이제 그걸 위반하면은 세제 혜택을 못 받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그 같아요. 10년 기간 동안은 그 임대 상한율 5%를 지켜야만 이 혜택을 다 볼 수가 맞아요.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최소한 요 정도는 이제 지켜야 되는 거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조금 불이익 주의해야 될 점이 있냐면 네. 나는 이제 민간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 임대 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민간 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공적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된다든지 네. 아니면 임대차 계약이 변경됐을 때마다 지자체에 가가지고 이제 계약 신고하는 거. 신고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임대주택에 대해서 요 임대주택이 민특법에 의한 건설 임대주택입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등기부 등본상에 이제 부기 등기를 부기. 해야 된다. 어려운 건 아닌데 그쵸. 그래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네. 거죠. 그런 이제 조금만 신경 쓰면 되죠. 공적 의무를 준수해야 되는 거고 네. 이 공적 의무를 위반했었을 때는 과태료가 이렇게 적용될 수 있고 궁극적인 경우에는 건설 임대주택으로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그렇군요. 없다는 거. 네. 그러니까 득과 실이 공존하는데 이 득을 커버하기에 충분한 그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추천드리고 이렇게 싶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건설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었을 때 세제 혜택을 이렇게 적용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임대사업자 등록증,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건설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신축하고 보존 등기 이전에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다중주택은 다가구 주택과는 달리 전체 가액, 전체 연면적을 갖고 가액 요건, 면적 요건을 판단하기 때문에 솔직히 건설 임대주택의 세제 혜택은 거의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세제 혜택을 적용받고 싶으면 다중보다는 다가구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다세대나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눈을 돌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적용받고자 했는 세제 혜택이 세제 혜택별로 이제 요건과 면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설계 단계부터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내가 어떤 세제 혜택을 나는 포커스를 두고 있는지에 따라서 설계 단계부터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 이제 지병근 세무사님 모시고 정말 여러분이 몰랐던 놀라운 세제 혜택이 있는 건설임대 주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또 우리가 이거 말고도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이 굉장히 복잡해졌고 또 많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요번에 나온 최근에 개정된 책으로 내셨고 또 건설임대 주택에 대해서는 이 책에 담겨져 있으니까요. 필요하시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병근 세무사님이 저희 잉클 인생의 클래스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